새벽 4시 30분, 알람도 없이 눈을 뜨는 여자가 있습니다. 정미옥, 53세. 32년간 한 집에서 아내로, 어머니로, 며느리로 살아온 여자.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같습니다. 조용히 일어난 한편 도시락을 준비하고 아이들 아침을 차려놓고 시어머니 병원 모실 준비까지 모든 것이 시계처럼 정확하고 모든 것이 그녀의 손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은 조금 달랐습니다. 부엌에서 도시락을 싸다가 문득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언제부터인지 등이 굽어 있고 머리카락은 반백이 되어 있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여보, 도시락은? 남편 민철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서둘러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정미옥은 전라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농사를 지었고 어머니는 삭바느질로 생계를 도왔죠. 오남매 중 막내였던 미옥은 공부를 잘했지만 집안 형편상 고등학교 졸업이 전부였습니다. 미호가 넌 얼굴도 곱고 성격도 좋으니까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절엔 여자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이 좋은 남편이라고 모두가 믿었으니까요. 미옥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5에 만난 김민철이 바로 그 좋은 남편이라고 믿었죠. 민철은 서울에서 작은 회사를 다니는 성실한 남자였습니다. 미옥보다 3살 위였고 집안도 나쁘지 않았죠. 연애 시절엔 미옥을 아껴주고 존중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미호가 나랑 결혼하면 행복하게 해줄게. 우리 같이 예쁜 가정 꾸려보자. 1987년 봄, 미옥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민철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꿈은 단순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귀여운 아이들과 함께하는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 하지만 결혼 생활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았습니다. 신혼집은 민철의 어머니가 마련해준 작은 전셋집이었는데 시어머니는 거의 매일 들르셨습니다. 며느리가 집안일을 제대로 해야지. 우리 민철이가 피곤해하잖아. 음식간이 좀 싱거운 것 같은데? 우리 집안은 원래 짭짤하게 먹거든. 미옥은 시어머니 말씀에 늘 네, 어머님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댁이니까, 며느리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민철은 집에 오면 TV 앞에 누워 맥주를 마시며 쉬기만 했고 집안일은 모두 미옥의 몫이었습니다. 여보, 양말 좀 챙겨줘. 미호가 내 셔츠 어디 있어? 다 번제해. 언제부턴가 미옥은 여보가 아닌 미옥이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의 이름이 아닌 그냥 호명되는 이름으로. 결혼 2년 차, 첫 아들 지훈이를 가졌습니다. 미옥은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내 가족이 생긴다는 기쁨에 마음이 벅찼죠. 하지만 임신 기간 내내 민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입덧으로 고생하는 아내를 위해 음식을 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임신했다고 게으름 피우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밤새 울어대는 아기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것도 미옥만의 몫이었습니다. 여보, 아기 때문에 못 자겠어. 좀 조용히 해줘. 민철은 방을 따로 썼습니다. 회사 일이 힘들다는 이유로. 미옥은 홀로 신생아를 돌보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몸은 너덜너덜해졌지만 아이는 사랑스러웠습니다. 우리 아들, 엄마가 잘 키워줄게. 엄마는 너만 있으면 돼. 하지만 2년 후, 둘째 딸 예린이까지 태어나자 미옥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자신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며 미옥의 일상은 전쟁 같았습니다. 기저귀 갈고, 밥 먹이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요리하고 하루 24시간이 모자랐습니다. 민철은 점점 더 바빠졌습니다. 회사에서 승진하려면 야근과 회식이 필수라며
집에 오는 시간은 늦어만 갔죠. 미호가 회사 사람들이랑 술 마시고 와야 해. 애들 혼자 봐줄 수 있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선언이었죠. 미옥은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목욕시키고 재우는 일을 혼자 했습니다. 민철이 술에 취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며 걱정하는 것까지도 그녀의 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열이 나거나 아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보, 지훈이가 열이 나요. 그럼 병원 데려가. 나는 내일 중요한 회의 있어서 못 가. 새벽에 응급실을 찾는 것도, 아이들 예방접종을 챙기는 것도, 학부모 상담을 받는 것도 모두 미옥만의 몫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시어머니의 간섭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우리 민철이 살이 빠진 것 같은데 음식을 제대로 해주는 거냐? 아이들 교육은 제대로 시키고 있어? 요즘 애들 버릇없이 키우면 안 돼? 좀 더 살림살이에 신경 써. 집이 너무 어수선해. 무엇을 해도 부족했습니다. 미옥은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더욱 완벽해지려 애썼습니다. 집은 항상 깨끗해야 했고, 음식은 항상 맛있어야 했고, 아이들은 항상 예의 바르게 키워져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옥 자신은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지훈이가 중학생이 되고 예린이가 초등학생이 될 무렵, 미옥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전혀 모르겠다는 것을. 친구들은 이미 다 흩어졌습니다. 결혼 후 몇 번 만나다가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죠. 미옥에게는 약속을 잡을 시간도 여유도 없었으니까요. 엄마, 우유 떨어졌어. 엄마, 내 체육복 어디 있어? 엄마, 배고파. 아이들에게 미옥은 엄마였습니다.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사람,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민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호가 내 와이셔츠 좀 다려줘. 저녁은 뭐야? 맞다. 이번 주말에 회사 모임 있어. 애들 좀 봐줘. 미옥은 점점 투명해져 갔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녀를 통과해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지나갔지만 정작 그녀 자체를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되자 교육비 부담이 컸습니다. 민철의 월급만으로는 사교육비를 감당하기 어려웠죠. 미옥은 마트에서 계산원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전에는 집안일을 하고 오후에는 마트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다시 집안일을 했습니다. 하루 12시간이 넘는 노동이었지만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미옥은 새벽 4시에 일어나 모든 집안일을 끝내고 마트로 출근했습니다. 몸이 아파도 열이 나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쉬면 모든 것이 멈춰버릴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미옥은 마트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빨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민철의 셔츠 주머니에서 영수증이 나왔는데 이상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2인분 식사를 한 영수증이었는데 그날은 민철이 야근한다고 했던 날이었거든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었습니다. 회사 동료와 먹었겠거니 했죠. 하지만 며칠 후 또 다른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호텔 커피숍에서의 영수증이었습니다. 미옥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미옥은 민철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화요일에 어디서 저녁 먹었어? 회사 근처 식당에서 동료들이랑. 몇 명이서? 셋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영수증은 분명 2인분이었으니까요. 미옥은 탐정이 된 기분으로 민철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 다른 방으로 가는 행동, 갑자기 옷차림에 신경 쓰는 모습, 주말에도 회사 일이 있다면 아가는 일들,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3주 후, 미옥은 민철을 미행했습니다. 평생 해본 적 없는 일이었지만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민철은 회사 후배인 20대 여자 직원과 호텔 카페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손을 잡고 있었고 민철은 미옥에게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다정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미옥은 그 자리에 30분간 서 있었습니다. 울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머릿속이 하얘졌을 뿐이었죠. 32년 동안 내가 뭘 한 거지? 집에 돌아와 미옥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대학생인 지훈이와 고3인 예린이에게 아빠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어. 하지만 진실을 알리자 아이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엄마, 그럴 리 없어. 뭔가 오해한 거 아니야? 설마 진짜라고 해도 엄마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돈 벌어오는데? 예린이까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미옥은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자신은 그저 기능일 뿐이라는 것을.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용돈 주는 엄마라는 역할일 뿐이라는 것을. 그날 밤 민철이 돌아왔습니다. 평소처럼 소파에 앉아 TV를 켜려는 민철에게 미옥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 당신 여자 생겼죠. 민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당황하는 듯하더니 곧 화를 냈습니다. 갑자기 뭔 소리야? 내가 오늘 그 여자랑 있는 거 봤어요. 호텔 카페에서 그 여자랑 있는 거. 민철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맞아. 그런데 그게 뭐 어때서? 너는 내가 집에서 행복한 것 같아 보여? 집에 오면 할 일만 시키고 대화도 안 통하고 남자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야. 미옥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 사이에 더 이상 사랑이 없잖아. 그냥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사는 거지. 그 말에 미옥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32년간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지켜온 가족이 그녀에게는 사랑이었지만 남편에게는 그저 의무였다는 것을. 미옥은 가족회의를 제안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죠. 엄마 아빠가 얘기할 게 있어. 지훈이와 예린이 앞에서 민철의 불륜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이번에는 명확한 증거와 함께 미옥은 가족들이 자신의 편이 되어 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32년간 희생해온 자신을 위해 이번만큼은 가족이 울타리가 되어 주기를. 하지만 현실은 잔혹했습니다. 엄마는 왜 이런 식으로 가족을 파탄내려고 해? 지훈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도 잘못했지만 엄마도 아빠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노력했어야지. 그냥 집안일만 하고 아빠랑 대화도 안 하고. 예린이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엄마는 우리한테만 신경 쓰고 아빠는 신경 안 썼잖아. 아빠도 외로웠을 거야. 미옥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32년간 이 가족을 위해 희생한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엄마가 잘못했다는 거야?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제라도 가족을 위해 참고 견뎌야죠. 엄마만 조금 더 노력하면 될 일을. 그 순간 미옥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32년간 착각하고 살았다는 것을. 이들에게 자신은 가족이 아니라 그저 서비스 제공자였다는 것을. 그날 밤 미옥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지난 32년을 떠올리며 침대에 누워 있었죠. 25에 결혼했을 때의 꿈, 첫 아이를 가졌을 때의 기쁨, 밤새 아픈 아이를 돌보며 흘린 눈물, 가족을 위해 포기한 모든 것들. 그 모든 것이 헛된 일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미옥은 정말 사랑으로 그 모든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일방적이었다는 것, 그 희생이 당연하게 여겨졌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새벽 4시, 미옥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평소처럼 도시락을 싸러 부엌으로 가려다가 멈춰 섰습니다.
왜 내가 해야 하지? 생전 처음 든 생각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 미옥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분히 짐을 쌌습니다. 32년간 모은 적금 통장과 몇 벌의 옷, 그리고 젊은 시절 꿈꿨던 카페 창업에 대한 메모들. 어디가? 민철이 깨어나서 물었습니다. 떠날 거예요. 미친 소리 하지 마. 애들 입시도 끝나지 않았는데. 예린이는 이제 19이에요. 충분히 컸죠. 당신도 이제 46이고요. 더 이상 제가 필요 없을 것 같네요. 그럼 나한테 어떻게 하라고? 집안일은 누가 해? 그 말에 미옥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일을 걱정하는 남편. 당신들이 하세요. 32년간 제가 혼자 한 일이니까 이제 나눠서 하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미옥이 찾은 곳은 서울 변두리의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전 재산을 털어 전세금을 넣고 구한 공간이었죠. 10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이었지만 미옥에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아무도 엄마라고 부르지 않는 곳, 아무도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는 곳,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이 흐르는 곳. 첫날 밤, 미옥은 32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문을 보며 앉아 있었죠. 이상했습니다. 불안할 것 같았는데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외로울 것 같았는데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미옥은 동네 작은 카페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카페 사장은 60대 여성이었는데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카페 일은 새로웠습니다. 손님들과 나누는 작은 대화, 커피 내리는 법을 배우는 재미, 퇴근 후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 미옥은 처음으로 정미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도 여보도 며느리도 아닌 그냥 미옥 씨. 카페에서 일한 지 3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손님 중에 독서 모임을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미옥을 초대해 주었습니다. 미옥 씨, 혹시 책 읽는 거 좋아하세요? 우리 소모임 하는데 같이 해요. 32년간 소설책 한 권 제대로 읽을 시간이 없었던 미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첫 번째 책은 공지영의 봉순이 언니였습니다. 책을 읽으며 미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인공의 삶이 자신과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죠. 독서 모임에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새로웠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토론하는 과정이 이렇게 즐거운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미옥 씨는 생각이 깊으시네요. 그런 관점은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생각에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이. 카페 일에 익숙해지자 미옥은 요리 클래스에도 등록했습니다. 32년간 가족만을 위해 해온 요리가 아닌 자신이 좋아하는 요리를 배우고 싶었거든요. 집에서는 늘 영양가 있고 든든한 음식만 만들어야 했는데 이렇게 예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니. 요리 클래스에서 만난 사람들은 다양했습니다. 퇴직 후 새로운 취미를 찾는 남성, 창업을 준비하는 젊은 여성, 미옥처럼 새로운 시작을 하는 중년 여성들. 언니, 손재주가 정말 좋으시네요. 나중에 카페라도 차리시는 게 어때요? 농담 같은 말이었지만 미옥의 가슴은 뛰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미옥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오늘은 어떤 손님들을 만날까? 어떤 새로운 메뉴를 배울까? 독서 모임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거울 속 자신의 모습도 달라졌습니다. 굽었던 등이 펴졌고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32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화장품도 샀고 예쁜 옷도 몇 벌 장만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달랐습니다.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니 진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화는 가끔 왔습니다. 엄마, 언제 집에 와? 집이 엉망이야. 예린이의 전화였습니다. 엄마, 아빠가 많이 힘들어해. 그냥 돌아와. 지훈이의 전화였습니다. 하지만 미옥은 단호했습니다. 엄마도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미안하지만 이해해줘. 1년이 지날 무렵, 미옥은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이었죠. 그녀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카페에서 손님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때로는 조언도 해주고, 웃음을 나누는 시간들이 소중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글쓰기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독서 모임에서 쓴 감상문이 인기를 끌었고, 동네 소식지에 칼럼을 기고해달라는 제안도 받았습니다. 미옥 씨 글은 정말 진솔해요. 읽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32년간 들어보지 못한 칭찬이었습니다. 미옥은 자신의 경험을 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희생하는 어머니들의 이야기, 자신을 잃고 살아가는 여성들의 이야기, 그 글들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훈이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쓰러졌어. 병원에 와줄 수 있어? 민철이 과로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간 것이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상태가 좋지 않았죠. 미옥은 한동안 망설였습니다. 예전 같았다면 당장 달려갔을 텐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내가 왜 가야 하지? 하지만 결국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32년간의 감정을 하루아침에 지울 수는 없었으니까요. 병원 응급실에는 지훈이와 예린이가 있었습니다. 미옥을 보자 아이들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다행이다. 아빠 상태가 안 좋아서. 하지만 미옥은 예전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밤새 간병하겠다고 나서지도 의사에게 자세한 설명을 듣겠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상태가 어때? 회복은 가능한 거야? 필요한 질문만 하고 적당한 선에서 걱정을 표했을 뿐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단병은 어떻게 할 거야? 예린이가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교대로 하든지 간병린을 쓰든지 알아서 해. 엄마가 해야지. 아내잖아. 미옥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난 이제 아내가 아니야. 그리고 설령 아직 아내라고 해도 바람 피운 남편을 간병할 의무는 없어. 민철이 퇴원한 후 가족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특히 집안일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은 후였죠. 지훈이가 먼저 연락했습니다. 엄마, 집에 돌아오면 안 돼? 우리가 잘못했어. 엄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 엄마 없으니까 정말 힘들어. 하지만 미옥은 냉정했습니다. 힘들다고 돌아가는 건 아냐. 나도 이제 내 삶이 있어. 예린이도 찾아왔습니다. 울면서 엄마, 미안해. 그때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지. 엄마 마음도 생각 안 하고. 미옥은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예린아, 엄마는 너희를 사랑해. 하지만 이제 엄마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이해해 줄 수 있겠니? 가장 늦게 온 것은 민철이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지 한 달 후, 그는 미옥의 원룸을 찾았습니다. 미호가 내가 정말 잘못했어. 민철은 여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 미옥이 얼마나 많은 일을 혼자 해왔는지 몸소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바람 피운 것도 잘못이었고 너를 당연하게 생각한 것도 잘못이었어. 돌아와줘. 이제 진짜 잘할게. 미옥은 민철을 바라봤습니다. 32년간 사랑했던 남자, 두 아이의 아버지, 그리고 자신을 배신한 사람. 민철 씨,
미옥은 처음으로 남편을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고마워요. 사과해줘서. 하지만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왜? 내가 진짜 변할게. 변한 건 당신이 아니라 나예요. 이제 나는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고 싶지 않아요. 미옥은 1년 반 동안 모은 돈과 경험으로 작은 카페를 차렸습니다. 미옥인의 작은 부엌이라는 이름의 10평짜리 카페였죠. 인테리어는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미옥이 직접 만든 디저트와 정성스럽게 내린 커피, 그리고 편안한 분위기가 사람들을 끌어들였습니다. 무엇보다 미옥 자신이 달라졌습니다. 손님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웃으며 서비스하는 모습에서 진짜 행복이 느껴졌습니다. 사장님, 여기 커피가 정말 맛있어요. 뭔가 정성이 느껴져요. 이 케이크 직접 만드신 거예요? 정말 맛있네요. 매일 듣는 칭찬이었지만 미옥은 그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누군가를 기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보람찬 일인지 몰랐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면서 미옥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단골 손님이 된 박 교수는 50대 호랍이었는데 미옥과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혼자 두 딸을 키우며 살고 있었죠. 미옥 씨, 저도 처음엔 혼자 사는 게 무서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 자유로움이 좋아요. 아무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어서 좋아요. 둘은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함께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하고 전시회에 가기도 했습니다. 연인 사이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는 좋은 동반자였죠. 또 다른 단골 손님인 이영희 씨는 70대 할머니였는데 젊은 시절 남편의 반대로 교사의 꿈을 포기했다가 60세에 다시 시작해 지금은 문해교실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이 미옥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자신만 이런 선택을 한 게 아니라는 것,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으니까요. 카페가 안정궤도에 오르자 미옥은 처음으로 경제적 독립을 경험했습니다. 32년간 남편에게 용돈을 받아 쓰던 그녀가 이제는 스스로 돈을 벌고 스스로 관리하게 된 것이었죠. 첫 수익금으로 미옥이 한 일은 자신을 위한 선물 사기였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갖고 싶었던 진주 목걸이 하나, 별것 아닌 것 같았지만 미옥에게는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내 돈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산 첫 번째 선물, 그 목걸이를 목에 걸고 거울을 보는 미옥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혜린이가 카페를 찾았습니다. 결혼 소식을 알리러 온 것이었죠. 미옥은 기뻤습니다. 딸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싶었습니다. 축하해, 예린아. 좋은 사람 만났구나. 하지만 예린이의 다음 말이 미옥을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엄마가 결혼식에 안 오면 정말 서운할 것 같아. 복잡한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딸의 결혼식에 가고 싶지만 그곳에는 민철도 시댁 식구들도 모두 있을 것이었습니다. 예린아, 엄마가 가면 분위기 이상해지지 않을까? 엄마 없는 결혼식은 의미 없어. 엄마가 나를 지금까지 키워줬는데. 예린이는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미옥의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결국 미옥은 예린이의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미옥이 아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한 미옥은 당당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딸의 행복만을 위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민철은 미옥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2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아내. 아니, 이제는 전 아내를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시어머니는 미옥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미호가 언제까지 이럴 거야? 이제 그만 집에 돌아와라. 민철이도 많이 반성했어. 미옥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제 행복해요. 돌아갈 생각 없어요. 아이들은 이제 다 컸어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건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할 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혼식 후 며칠 지나 지훈이가 미옥의 카페를 찾았습니다. 입대를 앞둔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지훈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뭐가? 그때 엄마 편을 안 들어줘서. 지금 생각해보니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미옥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키가 180이 넘는 아들이지만 지금은 그냥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지훈아, 엄마는 너희를 원망하지 않아. 그냥 이제는 엄마도 내 인생을 살고 싶을 뿐이야. 엄마가 이렇게 밝은 모습 처음 봐요. 예전엔 항상 피곤해 보이고 힘들어 보였는데. 그 말에 미옥은 깨달았습니다. 아이들도 자신의 희생을 짐으로 여겼을 수도 있다는 것을. 지훈아, 엄마가 너희 때문에 희생했다고 생각하지 마. 엄마는 너희를 사랑해서 한 일이야. 다만 이제는 나도 사랑받고 싶어. 나 자신을 사랑하고 싶고. 2023년 봄, 민철이 미옥의 카페를 찾았습니다. 2년 만에 진지한 대화였죠. 미호가 아니, 미옥 씨. 나는 정말로 변했어. 그 여자와는 완전히 끝났고 회사도 적당히 하려고 해. 이제 정말 가정에 충실하고 싶어. 그래요. 다행이네요. 미옥의 반응은 담담했습니다. 예전 같았다면 기뻐하며 용서해줬을 텐데, 이제는 그저 객관적인 정보로 받아들일 뿐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민철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변했을지 모르지만 나도 변했어요. 이제 나는 누군가의 부속품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진짜 평등한 관계로 서로 존중하는 관계로 다시 시작한다면 미옥은 한동안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민철이 변했을까? 정말로 평등한 관계가 가능할까? 민철 씨, 32년 동안 당신은 나를 사랑한 적이 있나요? 그럼 당연히. 아니에요. 당신은 아내 역할을 하는 나를 필요로 했을 뿐, 인간 정미옥을 사랑한 적은 없어요. 민철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제 나는 그냥 정미옥으로 살고 싶어요. 누군가의 엄마도 아내도 아닌 그냥 나로. 그날 밤 미옥은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정말 영원히 혼자 살 것인가? 가족이라는 이름을 완전히 포기할 것인가? 하지만 답은 명확했습니다. 그녀는 가족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건강한 관계를 선택하는 것이었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관계. 다음 날 아침, 미옥은 민철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철 씨, 어제 얘기한 거요. 조건이 있어요. 첫째, 저는 이제 카페를 포기할 수 없어요. 이건 제 인생이에요. 둘째, 집안일은 완전히 분담해요. 누가 누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각자의 책임으로. 셋째, 저의 시간과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저도 이제 제 친구들이 있고 제 취미가 있어요. 넷째, 무엇보다 저를 정미옥이라는 사람으로 봐주세요. 당신의 편의를 위한 아내가 아니라. 민철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32년간 익숙했던 관계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하면 예전 같은 관계는 될 수 없는 거네. 그럼요. 예전 관계는 끝났어요. 이제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죠. 민철과의 새로운 관계는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민철이 무의식 중에 예전 습관대로 행동했습니다. 미호가 양말 좀. 저는 당신 양말 담당이 아니에요. 저녁은 뭐 해 먹지? 같이 메뉴 정하고 같이 만들어요. 매번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미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번 포기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점차 민철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 같았지만 적어도 노력은 하고 있었습니다. 32년간의 희생 뒤에 찾은 진정한 행복. 그것은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미옥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죠. 자신만의 인생을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진짜 인생의 시작. 이 이야기를 읽은 모든 어머니들에게, 모든 아내들에게,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하며 희생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전합니다. 여러분의 희생은 숭고합니다. 하지만 그 희생이 당연하게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꿈꿀 권리가 있습니다.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몇 살이든, 새로 시작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미옥의 용기가 여러분에게도 전해지기를.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의 행복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